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R, AR, SR을 통해 예상되는 앞으로의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거는 V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약자인데요. 가상으로 360도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보는 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상공유 영상을 만드는 360 영상을 만드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사실 주로 이렇게 다룰 건데요. VR 기술 외에도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AR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AR 기술은요, 이 저희가 보이는 이 환경에다가 이렇게 3D 모델링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3D 모델링 같은 거를 이렇게 그대로 따라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글에 써 있는 것처럼 실제로 가상현실 세계에다가 합성해서 그게 올라가 있어 레이어가 올라가 있어서요,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걸 가지고 AR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VR하고 AR이 합쳐지면서요, 정말 리얼한 대체 현실까지 기술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회사의 홀로렌즈라는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SR에 대해서 굉장히 대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가시면요, 홀로렌즈에 대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한 번쯤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의 대체 현실이 어떠한 앞으로 우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바꾸고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길 권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서 그 그림이라든가 글들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유튜브에 검색하시던가요? 아니면은 앱스토어에 메르세데스 벤츠 AR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메르세데스 벤츠 AR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AR이라든가 VR 앱 같은 경우는 한국 그 스토어보다는 해외 스토어 쪽에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해외 스토어 쪽에 먼저 나오고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해외 스토어 계정으로 받으시면은, 한국 스토어에서 계정을 검색해서 받으시면은 못 받으실 수 있는 앱들도 있으니까요. 해외 스토어 계정으로 검색하시면은 여러 가지 앱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R 같은 거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메르세데스 벤츠 AR에서 다운로드 받는 프린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요, 그거를 프린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AR 앱을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여기 실행하는 게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된 거를 책상에 이렇게 놔둔 다음에 거기에 갖다 대면은 벤츠 시클래스 모델링 3D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요. 종이를 돌리면은 저 모델 데이터가 따라 이렇게 돌아가요. 이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오, 되게 재밌죠. 그런데 확대해서 외관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외장 색깔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네, 외장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가 뭐 이렇게 특징들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투어 했을 때는 VR을 이렇게 버추얼 리얼리티 통해서 VR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여기 인테리어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고급진 차를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인테리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VR 영상이 만들어진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VR 영상 제작 워크플로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이 디지털화 되면서 모든 영상을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VR 영상도 디지털일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카메라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디지털로밖에 할 수 없는데, 자, 일단 보시면요, 프로덕션 과정에서 카메라가 촬영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일반 카메라가 촬영이 되는 뷰에 비해서, 화각에 비해서 얘는 360도 곱하기 180도, 그러니까 전체 360도 화면을 다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된다 특징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360도 카메라 시스템 레코딩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카메라를 붙여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카메라가 만들어지면은 이 카메라를 푸티지를, 자, 소프트웨어로 통해 가지고 붙입니다. 그래서 스피어리컬 비디오라고 하는 이렇게 이큐어렌티큘러 이미지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이렇게 인터랙트, 그래서 상호 교환이 되는, 상호 이렇게 조작을 하면 마우스나 아니면은 헤드 트래킹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360도 뷰가 돌아가는 이런 영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퍼블리싱을 하는 과정인데요.
자, 특징적이 어떤 게 있냐면 VR 촬영을 할 때는 360도 촬영을 하는데 뭐 이렇게 스테레오스코픽 3D로 촬영할 수도 있고요. 2D로 촬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테레오스코픽 3D로 촬영했을 때 카메라 개수가 2배가 되고 데이터 이동량이 2배가 되는 2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VR 버추얼 리얼리티도 편집할 수 있죠.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관리 아무래도 6개에서 12개 또는 14개의 카메라 촬영이 되다 보니까 파일 관리를 하는 쪽에 여러 이슈가 생기고요. 6개에서 12개, 14개 정도의 카메라가 동시에 똑같은 시간대에 촬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싱크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기고요. 그리고 현재는 4K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상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최소 8K 정도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편집을 해야 되고 8K 합성을 해야 되고 8K 마스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존재합니다. 합성 쪽에서는요, 아무래도 자, 편집 데이터, 뭐, 합성을, 스티칭을 한다면 편집을 해도 되고, 편집을 한다면 스티칭을 해도 되는데, 일단 스티칭이라고 하는 그 360도 뷰를 만드는 그런 만드는 작업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하단에 로고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합성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뭐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삼각대 있으면 삼각대 지운다거나, 아니면 스테레오 이미지였을 경우 스테레오 이미지 교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스터링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버추얼 리얼리티 색 보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HMD에 써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보이는지 그 원 위치점 같은 거 잡는 그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요, 고프로하고 프리덤 리그 그리고 오토파노 라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실제 이 그 책에서도요, 고프로하고 프리덤 리그하고 그리고 오토파노 위주로 이렇게 어떻게 작업하면은 이렇게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후반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요, PTV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PTV는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파노라마 툴의 약자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사진 위주의, 정지해 있는 이미지 위주의 이렇게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든 소프트웨어인데, 가격이 일단은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요,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비디오 푸티지 인터페이스 지원하지 않는데 배치 프로그램을 배치 스티칭을 지원해서 그 시퀀스 단위의 비디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컬러의 오토파노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오토파노 소프트웨어는 뭐 굉장히 많이 써요. 오토파노 비디오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비디오 스티치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티칭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파운드리 누크하고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합성 작업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거고요. 프리미어나 또는 뭐 파이널 컷 프로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로고나 편집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360도 VR 툴박스라는 플러그인으로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PT9E 같은 경우는요, 윈도우즈하고 맥OS 10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오픈GL GPU를 지원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성능이 좋게 지원을 하고 있고, 프로 버전 같은 경우를 쓰셔야 비디오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172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고, 하단에 있는 표를 통해서 프로 버전하고 일반 버전에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를 볼 수 있는데, 일단 배치 스티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비디오를 사용하시려면요, 프로 버전 사용하셔야 되고, 그 외에 뭐 이렇게 OpenEXR이라든가 HDR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기능을 사용하려면 일단 프로 버전 써야 돼요. 그래서 프로 버전 $172라고 일단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의 오토파노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 기반의 360도 VR 스튜디오인데, 이 VR 버추얼 리얼리티 환경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발전하면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게 너무나 많이 버추얼 리얼리티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2015년도 4월 후반으로 적혀져 있는데 사실은 4월입니다. 4월에 고프로에서 인수를 해서 현재는 고프로의 시네폰 코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빠르게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하고 기능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국내에 많은 유저층을 확보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제가 2015년도에 나이파 같은 국가 교육기관에서 많은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그때 버추얼 리얼리티의 소프트웨어를 컬러사의 오토파노를 많이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많은 유저층이 지금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한 700유로 정도의 360도 비디오 번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은 뭐 이렇게 맥OS 10이라든가 윈도우즈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GPU 기반으로 해서 렌더링이 굉장히 빠르고 고프로로 굉장히 잘 지원을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디오 스티치라는 스튜디오 프로그램은요, 2010년도에 이렇게 최초에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처음에는 르노 자동차에 이렇게 휴고 360 비디오 캠페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최초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PT9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잖아요. PT9에 이렇게
PT9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져 있는 템플릿을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PT9의 비디오용 버전을 이렇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셔도 되고, 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스탠드 언론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GPU 비디오 스티칭 360도 버추얼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최대 특징은 GPU 연산을 지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CPU 연산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거기에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CPU로 연산을 하면은 2, 30분 걸리는 게 GPU로 연산을 하면 2, 3분 만에 연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GPU를 지원해야 되는데, 오토파노 같은 경우는 AMD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OS 10 쪽에서도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하는데, 아무래도 비디오 스티치 같은 경우는 쿠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소프트웨어에 오픈CL을 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즈 계열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맥OS 10 계열에서는 하이엔드 쪽에서 이렇게 AMD 그래픽 카드를 좀 사용하는 그 하드웨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센스 가격은 $699 정도 되고요. 하단에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오토파노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가정이 있고요. 고급 가정에서는 PT9E하고 이렇게 비디오 스티치를 사용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작업할 때 이렇게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369 비디오 버추얼 리얼리티 툴박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하단에 있는 파이널 컷 프로, 모션,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에서 있는데, 문제는 간단하게 사용하고 편집이나 색 보정하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360도 환경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100만 원 이상의 굉장히 높은 가격을 해야 되고요. 제대로 HMD 기능을 쓰면서 보고 하려면은 오클러스까지도 같이 이렇게 구매를 해서 옆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제작 도구 외에 제작을 하는 곳 아니면은 컬러 아이즈라는 프리미어의 플러그인을 쓰시는 게 훨씬 더 그건 무료로 쓰실 수 있고요. 비슷한 프리뷰만 한다면 비슷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편집을 하거나 색 보정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